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침 간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비가 그친 뒤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오후 귀갓길에는요 상당히 추워질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오늘요 아침에 나오실 때 옷차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면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매일경제 일면 크게 실린 기사입니다. 영국 얘기군요. 시장에 굴복한 영국, 결국 감세안 철회했다. 벌써 날짜가 꽤 지났어요. 영국에서 정책 하나를 내놨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전 세계 금융시장을 출렁출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트러스 총리 지지율까지 급락했습니다. 열흘 만에 없었던 일로. 그러나요, 이미 영국 파운드와 같이 폭락했고요. 그다음에 국채 가격 흔들을 했는데 그나마 시간이 지나서 조금 진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후유증은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책으로 새 총리가 사고를 친 겁니다. 다음 서울신문 보시죠. 자, 정치권 휴일 연휴 동안 이 얘기로 대단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블랙홀이 된 문 서면 조사 신구 권력 전면전. 자, 신구 권력 싸운다 이 얘기요. 지금 정부 출범하고 바로 나온 말인데 아직도 이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감사원발 얼어붙은 정국이다. 국민의힘 집토끼 결집기에 노리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을 좀 곁들였어요. 그리고 민주당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대해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 어제 소개가 됐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시죠. 자, 이쪽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1,000억 원짜리 F-35 스텔스기 234차례 고장이 났다. 그러니까 앞에 이 돈 액수하고 고장 났다라는 게 같이 가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비싼 건데요. 자, 4년간 40대 도입했습니다. 작년에 작전 투입했는데 잦은 결함에도 부속품 확보를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잦은 결함이 왜 생겼는가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부속품을 제대로 확보 못했다. 그럼 일단 들여놓고 나중에 이게 정비하는 거 신경 안 썼는가 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국감 시작되거든요. 이거 아마 매섭게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오펙. 이건 이제 산유국들 모임이죠. 사우디, 러시아 주축. 여기에 플러스가 됐으니까 러시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오펙 플러스입니다.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유가가 다시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오르겠죠. 전 세계 원유 공급량 1% 규모 이 정도면요. 100만 배럴. 2020년 코로나 초기 이후 최대 폭이다. 킹 달러 이어서 물가 상승 자극 우려. 가뜩이나 지금 달러 같이 너무 뛰어서 힘든데 여기에 또 원유 가격까지 또 뛸 수 있다. 이런 걱정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이슈 준비되어 있고요.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왼쪽 첫 자리입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형근택 전 민주당 부대변인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민주당 조상호 법률 부위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요. 30여 분 전에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또 쐈습니다.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또 쐈는데요. 지금 이 정도면은 지금 이틀에 한 번꼴로 쏘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 열흘 사이 5번이니까요.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을요. 보도국의 권용범 기자 연결해서 내용 좀 전해 듣겠습니다. 자, 권용범 기자, 어떤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지 지금까지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동쪽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거리와 고도, 속도, 재원 등을 분석 중인데요.
북한은 국군의 날인 지난 1일에도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요. 오늘까지 합하면 열흘 사이 5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일본 NHK는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미사일에 홋카이도와 아오모리에 피난 지시가 내려졌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조금 전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 당국이 현재 사거리와 고도, 속도, 재원 등을 분석 중입니다. 열흘 새 5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NHK는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미사일에 홋카이도와 아오모리에 피난 지시가 내려졌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최근 열흘 사이 5번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요, 단순히 그냥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했다, 아니면 도발 한번 했다,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발 보도가 나오고 있죠. 지금 자막에 있습니다. NHK 보도인데요. 북미사일이 홋카이도 그리고 아오모리, 지금 뭔가 피난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최근 4차례 쏜 미사일과는 다를 수도 있다. 일단은 아직은 모릅니다만, 추정입니다만 뭔가 다른 형태일 수도 있다라는 게 일본 반응에서 지금 짐작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 좀 뭔가 더 들여다볼 대목, 아직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서는 지금 분석 중이거든요. 자, 이 얘기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윤석 전 대변인, 너무 자주 쏘고 있거든요, 지금요. 아니, 북한이 사실은 미사일 이렇게 쏘고 도발한 거는 뭐 한두 번이 아니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요, 뭔가 일본 쪽 반응 보니까 앞서 4차례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뭐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거 우리로서는 뭐 딱히 대책이 없나요? 그냥 이렇게 매일 분석만 하고 있는 겁니까? 뭐 저희도 같이 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예. 북한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데요. 지난번 한미 훈련 때도 원래 훈련 중에는 쏘지 않았는데 예. 전에 쏘거나 했는데 훈련 중에도 쏘고 해리스 부통령 방한 중에도 썼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북한에서 일본의 분석처럼 뭔가 다른 생각, 조금 더 센 어떤 의지를 갖고 발사하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전장하면서 핵 버튼 누르냐 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더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형구택 전 네. 부대변인, 북한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지금? 저런 모습인데 지금. 사실은 뭐 북한이 미사일 쏜 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뭐 어떤 특별한 의도는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사실은 근데 이번에 좀 다른 거는 예전에는 이제 동해상까지만 떨어졌는데 지금 예. 이제 일본 열도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이제 아직은 모르겠어요. 뭔가 지금 일본 확실치는 쪽에 비상이 않지만 걸린 것 같아요.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이번에 훈련이 이제 한미일 뭐 연합 훈련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저는 뭐 일본과 미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염두에 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일본 열도를 넘어가면 일본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여차하면 이제 태평양 건너까지 갈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미사일 실험이 이 정도 된다. 근데 한미일 어쨌든 군사 강화를 하고 이번에 이제 연합 훈련을 하면서 본인들에 대한 압박을 한 거라면 우리들도 이런 무기가 있다 이런 것 같고, 뭐 한미일의 뭐 특히 이제 일본이 어찌 보면 이번에 이제 뭐 독도 근방에 훈련하면서 굉장히 예. 논란이 됐는데 그게 대한 어느 정도 좀 선긋기 아니냐라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응책이 마땅히 없죠. 사실 딱 보면 없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도 반드시 그 전에 그냥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 그냥 반대로만 하지 말고 예. 대담한 제안했지만 뭐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최근에 이제 뭐 쌀이 굉장히 많이 남아들고 북한은 뭐 식량 부족하고 이런 문제도 있으면 우리가 뭐 쌀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서 예. 그래도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강대강으로 가다 보면 우리도 예. 쏘고 그다음에는 뭐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핵실험한다든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옳은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김지섭 위원장. 이 사거리가 아마 일본까지 가닿는 미사일을 저렇게 과시한 것은 예.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군의 날에 이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현무 미사일을 거의 뭐 쐈는데 핵무기급 미사일. 그렇죠. 그게 이제 반경 한 3,000km 정도가 되거든요. 탄두를 좀 1톤 아래로 하면은 그 이제 지하벙커 100m까지 뚫어서 예. 폭발을 하는 굉장히 위력이 강한 거고 그 범위가 이제 중국까지 가닿는다라는 예. 것을 이제 대한민국의 군사력으로 보여줬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맞대응으로서의 그걸 좀 성격이라고 의식해서 오늘 또 맞대응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쏜 뒤에 무슨 의도 설명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냥 쐈다라는 정도만 발표를 하지. 자, 오늘은 조금 더 지금 태평양상으로 일본 열도를 넘어서 간 걸로 일단 지금 추정은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만요. 속보가 들어온 대로 바로바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